자, 이제 문제 할게요. 16번 문제 보죠. 자, 16번 문제는 이제 한문사료인데요. 그 한문사료 해석은 그 뒤에 90페이지에서 91페이지까지 있으니까 한번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시간 순서대로 이제 진행이 되면 3번이 돼요. 그래서 나, 다, 라, 가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보면요. 나는 이제 거라는 금수에 나가기 때문에 풍수이 닿지 않으며 언어 또한 다르니 의간제도는 본받는 것을 삼가하도록 하라. 근데 요거 금방 알죠? 쉬운 문제예요. 훈요 10조죠? 그래서 훈요 10조에 이제 그 당시 북진정체에 걸림돌이 되고 바다를 멸망한 그는 거란족에 대해서 태조가 예전부터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남겼는데,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인데 금이 새로 요를 파하고 사실을 보내어 다죠. 우리나라가 사만을 통일한 이제 47년이 됐는데 쭉 있는데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가 뭘까요? 통삼이의 47년이라는 거죠. 사만이 통일한 이제 47년이면 그 해수업에서 나는 강종 때요. 강종 때. 자, 강종 때 이제 거란족들이 쳐들어오니까 국경 부근에 그 당시 그 여러 성들 쌓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대제적 위기의식을 고조시키는데, 자, 이걸 통해서 강종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개혁에 대한 보수 세력의 반발을 무마시키게 한 거죠. 예, 대제적 위기감을 고조시켜서. 그래서 다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라는 여기에서 이제 금상이 그 이에서 이제 옹립해서 이게 쭉 내는데 제2여 이때 금상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예종인데요. 한문을 잘 모르신 분들이라도 윤관을 찾으시면 대충 시기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 예종 전에 누가 있었죠? 숙종이죠. 자, 숙종 때 그 여진족들이 막 북방을 쳐도니까 그 당시 이제 누구예요? 갑자기 생각나네. 윤관에게 뭐냐면 여진족들 쳐라 명령을 내렸어. 근데 오히려 윤관이 여진족을 깨지고 왔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마병 양성이다. 왜냐면 그 여진족들이 기마가 되게 강하잖아요. 그래갖고 이때 이제 기마병을 중심으로 해갖고 새로운 부대를 만드는데 이게 별무반이에요. 별무반.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그의 아들이 예종 때 실행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윤관이 이제 동국 구성을 정복하게 되는데 이 동국 구성의 위치에 대해서 지금도 뭐 항운평안설, 기추설, 공엄지설 세 가지가 있죠. 하여튼 요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볼 게 이제 가죠. 자, 금나라가 거란을 요를 파하는 사신을 보내서 형제 되기를 원했지만 대신들이 불가하다고 해요. 그 사실은 처하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요걸 들어줬어, 안 들어줬어? 들어줬죠. 그때 이제 뭐냐면 여진족이 이제 요나라가 말기에 고려가 요의 일부 땅 내원성이나 이런 것을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이 점령한 것을 금나라가 인정한 대가로 해서 금나라 형제 매역을 맺게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금나라가 거기에서 더 넘어가서 이자감한테 뭘 요구하죠? 4대 관계까지 요구하죠? 근데 사대인데 이자감이 뭐야?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들어줬어. 그래갖고 이제 이자감이 왜 그걸 들어주냐? 그럼 자신의 정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주는데,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는 나 가고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고려시대 때는 여진족이니 몽고족이니 거란족 같은 북방민족들의 침입이 많았을까요? 조선보다는? 그거는 송나라의 뭉치주의 때문이죠. 송나라 뭉치주의 때문에 주변 이민족의 통제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것이 이제 고려 침입과 이제 관련돼갖고 이제 자주 오는데, 왜냐하면 이제 중국 이민족들이 중국을 치기 전에 한 번 누구씩 건드죠? 우리를 건드려. 고려를. 왜 건드리겠어요? 후방을 안정화시키려. 왜냐면 중국을 칠 동안 고려가 뒤에서 치면 곤란해지겠죠. 예.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제 고려 지배층의 어떤 성향에 따라 대응 방식이 좀 달라요. 뭐냐면 좀 약간 싸우겠다는 호적적 기질은 싸우고,
이제 뭐 문벌 귀족이 지배했던 시대는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사대 관계 많고 그리고 그때마다 새로운 군대를 편제하죠. 뭐 근데 군대를 편제하는 것을 뭐와 연결시키면 왕권 강화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왜 약속이 가냐면 이걸 통해서 뭐냐면 외적을 막는다고 해놓고는 대의적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군대를 통제해서 그것을 왕 밑에 두는 그런 시도를 같이 하고 있죠.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정종이 거란족을 막기 위해서 뭘 편성했죠? 강군사를 설치하고 강군을 편제했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주영군의 모태가 되죠. 주영군의 모태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종이 숙종이 아까 말한 것처럼 신법정심하면서 벌무반을 형성했죠. 이것도 뭐가 돼 있어요? 나중에 왕권강의 뭐냐면 군사 기반을 마련하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시기는 다르지만 조선시대 때 정도전이 진법훈련을 하죠. 진도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요동정벌 하겠다 막 큰 소리 치는데 그건 뭐겠어요? 실제로 요동정벌 하는 것보다는 이걸 미끼로 해가지고 사병들을 뭐죠? 중앙군화 시키려고 하는 목적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런 군대 편제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한다 외력들이 있다는 걸 가정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서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잠깐 이제 몇 페이지로 보시냐면 92페이지 있거든요. 92페이지. 그 92페이지에 제가 사실관계가 약간 틀린 게 있어가지고 뒤에 이제 나중에 수정판에 문제를 수정해서 올릴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보면 이제 중간에 보면 세력 약해지자 고려는 요의 보주와 내원성 일대를 점령하였다. 요게 중간에 근나가 인정하는 대신 이를 요게 중간에 가 사료가 여기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대신에 고려에 대한 형제 매역을 요구하고 고려는 이를 수용했다. 그 다음에 근나라는 송나라의 수도의 개봉을 점령하고 강국지원을 장악했다. 이때 그러면 가사에 볼 수 있듯이 이걸 빼세요. 빼세요. 이거 빼고 그 뒷문장도 다 빼세요. 그래서 그 내용이 앞에 있는 부분인데 제가 뒤에다 잘못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인터넷 게시판 게시판 밑에다가 수정 내용을 올려놓고 수정판에 다시 본쳐서 올려놓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문제 보자. 17번. 자, 다음에 제시된 왕의 재기간에 일어난 사실 모든 것은 너무 쉽죠 이거. 자, 여기 보면 성근간에 짓고 그래서 정원주의 이순의 성근간 도관을 유명했다. 전민변전 도감을 설치했다. 누구와 관련된 거죠? 공민왕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공민왕은 쉽게 답이 나올 거예요. 원의 압력으로 만들어진 간제를 협파하고 문종대 간제는 뭐냐면 고려 이성육부제 아시죠? 이성육부제가 완비될 때가 문종대예요. 선종대 시기에서 문종대 완비됐는데 그래서 원나라는 이제 자신의 황제국인데 불구하고 이제 고려가 제후국에도 불구하고 황제국 간첩을 갖고 있다 해서 격화시켰죠.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성을 청입으로 그 다음에 육군을 사사로 그 다음에 이제 중추는 밑지사로 이렇게 개편이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개편된 것을 물론 이제 충성왕 때는 다시 또 개편되고 했지만 최종적으로 다시 복구한 거는 공민왕 때죠. 공민왕 때. 그 공민왕 외에도 이제 예전에 나왔던 것이 뭐였죠? 정광폐지, 성군간 중용, 과거제도 개선. 이것은 뭘 육성하기 위한 거예요? 신진사대문을 육성한 거고, 그 다음에 정동에서 이문서 폐지, 그 다음 아까 말한 정민병준도가, 그 다음에 쌍성총관부를 탄압했고, 그 다음에 동령부를 공격했죠? 주차에 거쳐서. 동령부는 어디에 있죠? 요동, 요양지역에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죠. 근데 오히려 예문들이 좀 어려워. 예문들이 본문은 쉬운데 최근에 이제 객관식 기출 문제가 본문은 되게 어렵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오답은 되게 어렵게 나오는데 거기에 정답은 되게 쉽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오문들도 분석을 하셔야 되겠죠. 1. 정치도감을 설치해서 패정을 기하겠다. 누구 때죠? 예? 정치도감 충무왕 때죠. 충무왕. 충무왕이
한 건 아니고 이 충무왕이 8살 때 즉위했어요. 그 아버지가 충혜왕인데 충혜왕이 상당히 음란한 사람이죠. 그래갖고 원나라 그 왕비도 막 강간하고 아주 백작이들인데 그 애가 죽고 나서 이제 잡혀서 죽고 그 아들 그 충무왕이 8살 어린 나라인데 실제 그 어머니하고 그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재현의 주도를 위해서 했는데 요때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할 때 정치도감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재현이 도당 상소를 올려서 경영이나 경영을 실시하고 운방이나 정방미 이런 것들 확파하고 정치도감을 실시했지만 그 다음 기산만의 옥사를 계기 위해서 원나라 간섭을 받아서 실패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번은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사림원을 설치하여 왕명춘납을 맡게 했다. 자, 누구죠? 충성왕이죠. 네, 충성왕인데 충성왕을 즉위하자 자기 아버지가 만들었던 그 아버지가 그 간제를 사형식으로 간제를 이렇게 그 정비를 했어요. 이것을 뭘로 고쳤죠? 원형식으로 고쳤어. 원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그때 초창기 때 만들었던 그 간장이 사리원, 강정원, 그 다음에 자정원 이렇게 있죠? 네.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어요? 원이 들어가 있죠. 원.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사형식을 원으로 개편인데 이것은 원나라에서 사용한 간지를 그대로 받은 거야. 그래서 충성왕의 개혁은 예전에 자주적이었다 얘기했지만 요즘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충성왕이 도입하려는 시스템은 원나라 시스템이요. 네, 예전에 뭐 고조의 어떤 자주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 특히 육전체제를 복구했다. 육전체제가 뭐죠? 2호, 예병, 공 이렇게 나눈 거죠. 근데 이제 완전하게 도는 예전에 고조는 6조를 뭐라고 했어요? 6부라고 했죠. 근데 요거를 6조라고 합니다. 부와 조는 다르죠? 부는 어디죠? 황제부, 조는 제후국 해석하죠. 그렇지만 육전체제를 복구를 했죠. 자, 그렇지만 한계점은 뭐냐면 사림원, 강정원, 장정원이 몇 개월 만에 3개월 만에 폐지되고 없어졌어요. 보내지 못해요. 그때 이제 조고 무비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이제 충성왕이 다시 물러나고 그의 아버지 누가 등장해요? 충명왕이 또 왕이가 되게 되죠. 그래서 잠깐 동안 했던 거야, 잠깐 동안. 그래서 예전에 사림원과 관련돼서 왕명충남과 인사를 담당했고 참고로 요거 중에 좀 중요한 게 뭐냐면 강정원이라는 곳이 강정원. 요걸 이 강정원이라는 것은 밀집사 있죠, 밀집사. 충명왕이 사자 고집했다고 했죠? 그럼 원으로 바뀐 게 강정원이야. 네. 밀집사는 예전에 뭐였죠? 네? 간제 개혁 이전에, 격화 이전에. 중추원이었죠, 중추원. 뭐 하는 기관인지는 알죠? 네, 왕명출납을 담당하는 기관이죠. 왕명출납. 네, 왕명출납과 국국기무, 궁국기무. 네. 그래서 만약에 그 강정원 이렇게 떠있고 그 기간 뭐냐? 이게 뭐지? 당황하지 마세요. 고려시대에 뭘 영상하면 돼요? 중추원의 기능을 영상하면 돼요. 중추원의 기능을.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그 외에도 정농사가 있어요. 정농사는 제가 모의고사에 문제를 냈는데, 요거는 뭐 하는 기관이죠? 전민변전 사업을 했던 기관이에요. 전민변전 사업.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노비추세도감이라고 잘못하신 분이 있대요. 노비추세도감은 거기 충성한테 만든 기관도 아니에요. 그 아들이었던 그 뒤에 충양한테 만든 기관이에요. 충양. 네, 근데 일부 내용에서 틀린 거 있는데 그걸 잘못하신 분인데 정농사와 관련된 거예요. 그 전민변전도감은. 그 다음에 이제 학통도감을 설치해 하양공이 개발했다. 어느 왕 때죠? 우왕 때죠? 우왕. 그래갖고 이제 우왕 때 최동선에게 그래서 왜군을 격파했죠. 그때 무슨 전투가 있었어요? 진포 전투. 무슨 전투 이름도 외워두세요. 싸움하면 진포 전투 이름 안 날 수가 있어. 이게 뭐지? 하다가 1점이 날아가는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녹가전제를 처음 설치하여 제정하여 관료대에 녹봉을 줬다. 언제 때 이거 한번 기초에 나왔죠? 녹가전. 원종 때죠? 원종 때. 경기 8원의 지역을 따가지고 했지만 그것도 나중에 다 농자에 통합됐죠. 자, 그래서 각각의 왕의 업적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하나하나가 또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를 보죠. 18번. 자, 다음은 어느 인물의 연법을 정리한 거다. 기름과 미음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예전에 한국사 능력 공정 아시죠? 그 한국사 능력이나 그 수능에 풀면 어떤 연대 그 인물 쭉 나와있고 그 1세기에 나와있고 연대표를 정리하고 그 인물의 활동을 보는 게 있거든요? 그건 유형의 문제고 예전에 한국사 능력의 문제도 요런 문제 나왔어요. 정도전. 그대로 나온 거예요. 아까 문제만 다른 거지. 자, 1362년에 과거에 합격하고 그 다음 1363년에 충주옥에 사국에 임명하고 나주도 기용하고 진도를 가르치고 거리하고 조선건국중 이미 조선건국중 나오면 딱 누가 정도전 이렇게 딱 나오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보면 이 정도전이 이제 그 나주도 기항 갔다는 거 있죠. 여기 좀 알아두세요. 정도전은 그 당시 이제 그 국민학대 진흥돼서 성문과 고관을 되고 우왕초기 때 그 당시 우왕초기 때 실권자가 누구였죠? 누구예요? 이들이 이인이죠. 제가 발음이 좀 그런데 이인이 있어. 예. 이 사람이 그 한국사 통일에는 중립정책을 실시했다 이렇게 되지만 약간 편이 굵고 예전에 친명 정책에서 무슨 정책 넘어갔죠? 친원 정책 다시 돌아갔어. 왜냐면 명나하고 이제 사대강령이 명나가 너무 조공품을 많이 요구해. 그러니까 그때 이제 도망갔던 그 북쪽에 쫓겨났던 북원하고 다시 연결해서 북원에 연호를 쓰고 친원 정책 돌아갔거든요. 근데 그때 신민사들 상당수가 그걸 반대했어. 왜? 이제 떠오르는 거는 뭐죠? 명나라죠. 근데 왜 예전에 쫓겨난 북원하고 사대강령이 있냐? 그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그 정도전인데 정도는 심지어 원나라 사신다니까 도끼를 들고 얘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제지를 했는데 그 이인이 이제 그 정도전한테 원나라 사신을 와서 접대해라 하니까 난 싫다 딱 거절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에 갔냐면 9년 동안 나주로 기항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힘들게 생각했는데 그때 많은 걸 깨달았어. 그래가지고 맹자도 읽고 그 당시 어려운 생활도 백성들 어려운 생활도 많이 느끼면서 개혁 구상을 했던 때가 나주의 유배 시절 때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위안부 해군님의 이제 전제 개헌을 치하죠. 그래가지고 조준과 함께 이제 개헌을 올리고 그리고 이제 조선이 건국한 후에 태조에게 진도를 올려. 진도는 군대 훈련과 국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놓은 건데 주로 이제 전술 전법들을 이제 전술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정리한 책이에요. 자, 그 다음에 판이웅 상궁부사가 되고 이 판이웅 상궁부사는 이제 고려시대 때 그 당시 상군 그 총재부가 있었는데 이걸 개편해가지고 만든 부사가 판이웅 상궁부예요. 자, 그 다음에 조선 건국전은 여러분 다 아시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판선사 임왕산을 답사 도성의 성토를 적인데 그 지금의 한성의 위치 있죠. 사대문 안에 있는 그 성원의 위치를 결정짓는 사람이 누구냐면 정도전이에요. 정도전. 그리고 지금 뭐 궁궐 있죠. 경복궁 아시죠? 경복궁. 경복궁이라는 집 사대문의 문 이름을 지은 사람이 누구죠? 정도전이에요. 정도전이 개국하고 나서 여러 곳에 이름을 많이 지었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예 문서에 조선의 하부냐고 지명되고 왕자의 난 때 죽음을 당했죠. 근데 문제 풀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는데 자, 전제개혁을 보면 1번 그의 주장은 훗날 가정법 제정을 실현했다. 예, 이게 이제 맞죠. 원래 이제 그 정도전하고 이제 조선이 이제 개혁안을 올릴 때 뭘 올렸냐면 원래 정도전의 개혁안이 이거였어요. 개구수전한 다음에 소유권 다 뺏고 개구수전해서 이름을 똑같이 나눠주자는 거죠. 근데 이거는 토지의 소유권을 건드는 문제죠. 그러니까 너무 반발이 크니까 한 발 물러나서 뭘 받아들인 거죠? 수조권만 개혁하자는 선언을 했는데 그 어떤 분이 이름을 요때 올린 전제 개혁안은 뭐다? 후대 가정법하고는 좀 약간 떨어지지 않냐? 요때는 뭘 주장했어요? 소유권 개혁안을 주장했고 실제 가정법 뭐죠? 수조권 개혁안이죠? 그래서 나는 이걸 생각해서 이거 틀렸다고 듣는데 억울하다. 참 억울하겠죠. 그럼 어떡해요? 그러면 네. 이번 말도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 출제자가 의도대로 낸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데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판의상군부사가 되었다. 그래서 아까 판의상군부는 고려시대 때 상군통제부를
거기 개편된 거겠죠? 그래서 거기에 높은 수장이 있는데, 자, 요때 사병업화를 추진하여 상공무달에 중앙군이 14를 만들었다. 어디가 틀렸죠, 이거? 14가 틀렸어요. 사병업화가 틀렸어요. 네? 이건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부분은. 제가 기출 강의 때도 이제 설명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관계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자분들은 좀 알 거예요. 자,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방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분이 어디죠? 국방부죠? 네. 그 다음에 국방부 밑에 이제 뭐냐면, 그 수도서울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수도를 총괄하는 총책임 본부가 있어. 이걸 이제 수도방위사령부라고요. 이 정도는 아시죠? 네. 그러면 수도방위사령부가 있으면 또 밑에 뭐가 있어요? 예하 사단도 있고 부대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하 사단도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단이 우리나라 최고의 기괴한 사단이 수기사가 있어. 수기사. 그러니까 얘가 국방 전체를 총괄하는 거고, 요거는 수도 경비의 총 책임자를 맡는 그 지휘부고, 요건 뭐겠어요? 요거는 그 밑에 있는 예하 부대야. 이렇게 이제 뭔데, 요 관계도 마찬가지. 자, 요때 국방부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뭘까요? 조선시대 때 병부죠. 그렇죠? 병부. 총괄하는 거야, 이거는. 예. 그리고 요 한성이 되게 중요하죠. 한성이나 이런 중앙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경기 지역을. 그래서 요때 이제 중앙군, 한성을 이제 중심한 중앙군을 하는 것이 뭐냐면 아까 말한 파미 상군부예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이름이 바뀌지만 파미 상군부고, 그 다음에 또 밑에 예하사단이 있죠. 예하사단, 요 예하사단 두 개가 있어. 네. 요때 이제 수도와 여기 중앙군 역할을 했던 것이 12하고 12대예요. 12대. 12하 12대. 자, 그럼 먼저 이제 12회부터 이제 설명하죠. 12. 고려 초기 때, 태조 때 12가 있는데, 이 12의 그 기호는 어디에 나오냐면, 고려시대 중앙군이 어디죠? 이군 6이죠? 네, 이건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무관 때, 무신집권 때 이군 6위가 거의 무력화됐어요. 왜냐면 이제 이군 6위에 괜찮은 애들은 다 도방이니 삼별충이 이런 식으로 빼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있다가, 요게 이제 허식화되어 있지만 이제 계속 나와 있었는데, 요때, 이군 유의를 합치면 몇 개가 되는 거야? 8개 부대가 되죠. 8위. 거기에다가 이제 이성계가 거느리고 있는, 위용, 뭐냐면, 이성계가 거느리고 있는 게 뭐다?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위용 친군이가 있어. 위용 친군이가 있는데, 이 친군이가 이제 뭐냐? 이 이성계 시위대였는데, 이거는, 여기 이제 이걸 두 개 좌와 우위로 나눠서, 이게 두 개 부대 합치니까 몇 개가 된 거야? 10개가 되는 거죠, 10개가. 그래서 이걸 12로 개편했어요. 태조가. 지키하자. 그리고 나서, 또 시위대라는 게 있는데, 시위대는 뭐냐? 시위대는 뭐냐? 이건 또 고려시대 때 있었던 부대예요. 이거는 뭐냐면, 고려시대 때 홍건조가 외국가 막 쳐들어오죠? 그러니까 수도 경기가 어려우니까, 지방 백정도, 원래 백정도는 원래 군요 본부가 없었는데, 가끔 이제 선군을 하거든요? 그들을 이제 윤건대 돼갖고 올라오게 해갖고 지금 그 중앙을 지키려고 했는데, 이게 시위대예요. 시위대. 이 시위군이죠. 시위군. 시위대가 아니고 시위군. 정확하게. 그래서 이 시위군인데, 이 시위군은 올라올 때 명부가 있죠. 누가 어떻게 올라오고 있는 병사군들, 이 명부들 시위패라고 해요. 이 시위패 명부를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원수야. 원수. 그래서 이 고려 저희 한국사 통론에 보면 원수제가 있었다라고 약간 언급했는데, 이 원수들만. 근데 이 원수들이 도성을 지키는 뿐만 아니라 이 병력을 이용해서 뭐냐면 중앙 권력 있죠? 중앙 어떤 자신의 정치적 이용하는 그런 거 했는데, 하여튼 조선이 건국되면서 이 시위군이 가지고 있는 시위패를 누구한테 넘기려냐면 자기들의 그 측근들 있죠? 측근 대신들이나 왕자들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왕자들은 그 시위패를 기반으로 해서 도성들, 그러니까 그 도에서 건너온 병력들, 올라온 병력들을 자기가 통제를 해버린 거야. 물론, 요게 시위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만, 여기는 공적인 성격인 반면에, 요거는 이제 뭐냐면, 시위패라는 걸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시위군들이 누구 말을 듣겠어요? 국가의 말보다는 시위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듣겠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시위군들은, 누가 장악했냐면, 왕자들이나 대신들이 장악을 했어요.
일종의 뭐가 된 거야? 사병이 된 거야, 사병. 그러니까 이제 아까처럼 그 정도전은 한이 상공부사가 된 후에 요 중앙공하고 여기 이제 시위군들의 어떤 11화 12군들의 어떤 통솔 관계를 명확히 합쳐있어. 수도방위상과 수기사를 장악하듯이. 그래서 11을 뭘로 개편했냐면 14호 개편해가지고 완전히 한이 상공부 안에 직속을 시켰어요. 네. 그래서 포셈에 보면 이게 태종 때 14를 개편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맞아요. 이것도 14를 개편해서 뭘로 만들었죠? 12사를 만들었는데 뒷말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11을 개편해서 14를 만든 건 처음은 누구예요? 태조 때 정도전이요. 그래서 이게 뒷문제 맞아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사병업토로 관련된 건 요거하고 보다는 여기 중앙은행의 어떤 시비에 대한 통솔관계 명확히 하고 뭐와 관련된 아까 언급한 진도 훈련이에요. 진도 훈련. 자, 그래갖고 그 진도라는 걸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진도를 만들어서 진법 훈련을 시키는데 뭐 때문에 노동정보를 한다고? 근데 실제로 뭘 시키냐면 시위군들 동원해서 훈련을 시켰어요. 이게 왜 사병업과 관련됐냐면 국가가 예전에는 이제 시위군들이 그 밑에 왕자나 대신들이 개별적 훈련을 시켰는데 이제 정도전이 이들을 이제 불러서 이제 절제사들이 불러가지고 그 밑에 둬가지고 훈련을 시켜. 그럼 누구의 통제를 받겠어요? 네? 정도전 국가의 통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정보에는 핑계를 대고 진법훈련을 시켜갖고 통솔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사병들을 확파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때 이제 절제사, 그 원수가 예전 절제사인데 시군의 총재 절제사였던 왕자 대신들이 어떻게 돼?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이제 왕이 세습 문제도 끼어가지고 무슨 날이냐? 1차 왕자에 나는 거야. 그래갖고 그 특히 이방원 같은 건 자기 사병 뺏으려니까 죽인 거죠. 예. 자, 근데 이방원도 막상 왕이 되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시군이. 예. 위험한 거죠? 이거 없애야 돼. 그래서 당연히 똑같은 정도전 정책을 그대로 계승해가지고, 뭐죠? 이 시위군을 없애고, 이 시위군을 어디로 기속시켜? 14로 기속을 시켜. 그리고 12사도 개편되고, 12사는 나중에 14, 12사, 대사, 5사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5위로 해가지고 확정이 돼요. 세조시대 때. 예. 그래서 이렇게 중앙군의 개편가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후에 이런 사병업화를 추진해서 성공의 중앙 14를 만든 게 아니라 사병업화를 추진해서 진도 훈련을 통해서 뭐죠? 시군을 훈련시켰다 해야지 답이 맞는 거야. 네, 요건 관련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답이 2번, 틀린 건 2번이고, 다음에 조선건국전을 이제 지어서 조선왕조의 기본 목적인 건국대전을 편찬을 열어준다. 자, 육천체제가 완비된 것은 조선건국전 맞죠? 사천벌전이지만 나중에 이것이 이제 그 경제 육전과 건국대전에 영향을 주죠. 자, 그래서 육전체제 형성. 그 다음에 이제 그 니은을 보면 명의 그들 노동정보의 주모자로 파악함을 보여준다. 자, 조선의 하근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죠? 조선하근. 네, 이거는 그 당시 이제 누구죠? 홍무제죠? 네, 중원장. 그래갖고 중원장이 이제 딱 찍어서 얘를 데리고 와라. 근데 조선에서는 병이 걸려서 못 데리고 왔다. 하다가 이제 열받아갖고 조선에 온 사신들을 잡아서 쳐 죽이죠.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사건이라고요? 포전문 사건이라고요. 포전문 사건. 요동정보와 관련된데, 그 외에 뭐 다른 견해도 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은 제가 아주 길게 그 운동대회에 써놨거든요. 그거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서 그때 죽었죠. 정도전 저기 이방원한테. 그래서 세조 채권 문제는 아까 사방흡파 문제 있죠. 그것 때문에 이제 죽었는데. 자,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정도전이 만든 여러 가지 개혁 구상이나 이런 것들은 누구에 의해서 계승이 돼요? 네? 태종 이방원에 의해서. 의정부나 그 다음 아까 시위군 격파나 중앙관제 정비나 그거 다 뭐냐면 태종에 의해서 계승이 돼. 그가 꿈꿨던 어떤 그 신권의 자율성,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의정부 서사제도 이렇게 통해서 태종 때에서 계속해서 정착이 되죠. 예. 그래서 있는데 태종과 이방원은 추구하는 방향은 똑같아요. 중앙 집권적. 근데 방향이 똑같지만 방법이 다른 거죠. 정도전은
왕보다는 재산 중심의 어떤 것들을 이제 중요시했고, 이에 반해서 이제 이방원은 강력한 왕권을 통해서 하려고 한 거죠. 그리고 이방원이 집권하고 나지만 정도전을 중요하지만 실제 정도전의 정치를 그대로 계승한 것도 이방원이에요. 상당히 아이러니하죠, 역사요. 예. 그래서 이제 답이 2번인데요. 이 정도전과 관련된 문제 아마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예전에 총재로 나왔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뒤에 제가 정도전 관련된 걸 보충전 많이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112페이지 보세요. 19번 문제. 자, 밑줄치는 한 편의 책에 대한 설명, 오는 것을 보게 보는 것은, 자, 시간 관계를 생각하고, 이건 뭐냐면, 농사직설의 서문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풍토에 맞게 농민의 경험을 펼쳐낸 농수가 그 농사직설인데, 자, 농사직설과 관련된 것을 이제 찾아보라는 건데, 우리의 독자적 농법을 정리했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농업과 잉업, 축산과 양장에 관한 내용을 수용했다. 이거는 서유교의 임원경제지가 있어요. 그래서 조선국의 농업경영이나 기술 혁신들을 적어놓은 건데, 요때 적어놓거나, 아니면 또 홍만선의 산림경제가 있거든요? 홍만선의 산림경제는 이것도 답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하여튼 농사직설은 거기가 멀죠. 농농사, 방농사 중심의 농사직설은 거기가 멀고, 그 다음에 디귿, 중국의 재민요술 등을 참조하여 편찬했다.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야. 왜냐면, 그 당시 이제 뭐냐면, 7차 지도서는 그렇게 농사지표와 재민요술을 바탕으로 해갖고 참조해서 썼다고 나와있는데, 한용우 씨가 쓴 다시 읽는 한국사인가요? 거기에서는 재민요술을 벗어났다고 그러거든요? 어느 게 맞을까요? 둘 다 맞아요. 예. 왜 그러냐면, 재민요술의 내용은 벗어났지만, 그 재민요술의 어떤 형식이나 목차는 그대로 따서 썼어. 예. 그래가지고, 요게 답이 디귿이 맞아요. 그게 어디 나와있냐면 7차 지도서에 있어요. 7차 지도. 내용보다는 형식이나 이런 목차 구성 있죠. 이런 것들이 재민요술을 그대로 뽑아나가고 쓴 게 있기 때문에 있는데, 자, 하여튼 이게 문제의 소지가 좀 있었던 그 문제였죠. 그 다음에, 리은은 중국 강남 지방에 발전한 쌀농사 중심의 농골 속에 있다. 맞는 거 같죠? 근데 쌀농사가 아니라 여기 안에는 반농사도 있어. 그래서 쌀농사와 반농사, 수정농법, 한정농법을 동시에 저수했어요. 그래서 쌀농사 중심이 아니라 쌀농사와 반농사를 균형 있게 소개했다. 까지 맞아요. 예. 그래서 강남 지방뿐만 아니라 뭐죠? 강북 지방의 농법도 같이 소개했어요. 예. 자, 그래서 기획과 디귿이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소개한 책이 이항법 있죠? 이항법, 속조법이라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이것도 이제 파악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볼 게 뭐냐면 이제 20번 보죠, 20번. 자, 이거 지도안과 관련돼서 이제 천주교 도입 과정을 이제 하는 건데, 자, 천주교가 처음에 도입할 때는 이제 처음에 종교 차원에서 도입한 게 아니라 서학으로 이나졌어. 근데 서양 사상으로서 도입됐죠. 근데 이제 이게 남인계열을 중심해서 종교 측면을 수용하면서 서학이 이제 뭘로 인식하게 되죠? 천주교를 인식해서 이제 탄압을 받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내용을 보면, 자, 기획을 보면 시학자 이익의 제자 중에 서양 과학기술에 관심을 두고 서학을 연구한 인물을 등장했다 설명한다.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익은 제자 중에 정약용이 있고 안정복이 있죠. 근데 정약용 같은 무리들은 성호 좌파로서 서양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자고 주장한 사람들이고, 그에 관해서 동사강호 안정복은 성호 우파로서 뭐죠? 성리학적 체제, 정통론을 강화하자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요게 설명을 할 때 대표적인 사람은 누굴 설명해야 되겠어요? 정약용을 설명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거기 보면 대표적인 인물 유몽인과 이수광을 있다고 언급했다. 이게 틀리죠. 왜냐면 유몽인과 이수광은 뭐냐면 유몽이 어유야담에서 천주교의 교리와 기존의 유불도의 차이점을 논했고, 그 다음에 이수광이 쓴 유명한 지봉유서 있죠? 지봉유서의 마테오니치의 천주시 속에 있죠? 맞긴 맞는데 그 관계가 맞지 않는 시기죠. 자, 유몽인과 이수광은 16세기에서 17세기 초반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익은 후반기의 사람이 18세기 때의 사람이에요. 한참.
그러니까 저도관계 안 맞죠? 오히려 누가 누굴 영향을 미쳤어요? 유몽이나 이수광이 이익이나 저격 같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해야지 많이 맞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천주교 신앙을 수용한 인물을 저술 소개한다. 그래서 이제 신앙으로 해갖고 김대건이 니은을 보면 안정범이 동사강목에서 서학 관련된 내용을 발췌해 준다. 자, 안정범 서학 우파로서 뭘 강조했죠? 성리학적인 가치체계를 강조했고 오히려 천주교를 비판했어. 그래서 천주교 그 안정범이 쓴 천호문답이라는 책 있어요. 천호문답. 이 천호문답에서 그 당시 그 천주교가 믿고 있는 청당 지옥설을 비판했거든요. 청당 지옥설. 허무맹랑하다 하는 비판했고 동사강목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이거는 동사강목이 여러분들 아저씨 뭐예요? 역사서잖아요. 역사서. 예. 그거 관련이 없고. 자, 디귿을 보면 페이징에서 정식 구현이 된 인물이 귀국한 뒤에 천주교회를 처음 설립했다는 사실을 언급한다. 이 사람은 누구죠? 예전에 한번 시험 나왔는데 이수문이죠? 이수문. 이수문이 북경에서 서양인 신부의 세례를 받고 귀국해서 이익이나 이간 전학종 형제에 큰 영향을 줬죠. 예. 근데 여기 보면 김대건이 최초 신부가 된 사람은 후예야. 최초의 신부는 김대건이지만 최초 세례 받은 사람은 이수문이죠. 그래서 이제 김대건은 저가 좀 아카우로 건너가지고 파리 외방 정교회로부터 신학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한국인 최초의 신부가 됐다가 순교 활동하다 26살 때 죽죠. 어린 나이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보면 시내박해가 일어난 원인을 보면 시내박해는 뭐죠? 4대 박해 중에 시내박해, 그 다음에 신유박해 맨 첫 번째 일어난 거죠. 언제 일어났어요? 정조 때. 그래서 전국 진산에 윤지춘이 신주를 소각한 사건인 거예요. 소각. 근데 여기 보면 순조 때 안동림 세력이 남인을 탄압하기 위해서 했던 것은 그 시내박해가 아니라 뭐죠? 순조 초반기 때 일어난 신유박해죠. 정승하고 그 수정천전기 때 일어났죠. 그래서 그때 이제 벽파가 집권했는데 18만의 남인세력들이 많으니까 남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뭘 믿어요? 천주교였죠. 그래서 이걸 이제 박해를 해갖고 18을 탄압하기 위해서 일으킨 사건들이 많은데 그때 이제 그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때 이제 정학정이나 정약용은 뭐예요? 유배됐죠. 그 엮어가지고 그 정약용 그래서 강진에 유배해갖고 그때 많은 책도 썼죠. 유배 기간 동안. 자, 그 다음에 이제 틀렸고 5번은 보면 이제 명성대로의 천주교 박해를 빌려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 침략했으면 이때 문화재를 반출한다고 설명한다. 무슨 박해죠 이거? 병인 박해 때문에 일어난 이거 무슨 사건이에요? 병인 양요죠. 그래서 외교 장관 위기가 많이 탈취됐다가 아시죠? 그때 이제 탈취됐던 것이 이제 어람용 위기라고 해서 그 당시 이제 그 조선시대 때 여러 가지 행사들을 그린 왕만 볼 수 있는 위기가 있어. 이거는 탈취됐죠. 자, 그래서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략했다가 정죽성당이 패배 후에 외교장관 도서를 낙타해가지고 갔는데 나중에 1975년에 파리 국립도서관에서 일을 하고 있던 박병성 박사에 의해서 발견됐고 이제 우리나라가 한수 조치해서 지금 장기 대여 형식으로 여기 들어오게 되죠. 예. 자,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서요. 21번 보죠. 21번 맞나요? 자, 이거 구항할 때 사건에 관련된 시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건데, 이건 뭐 수능시험에 이런 양식들이 많아요. 어떤 사건이 주어지고 그 시기에 행해졌던 것들,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들인데요. 자, 여기에는 핵심적인 그 편지 내용 중에 러시아가 저양도 석탄 창고 부설 조치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경부선 철도 부설 문제를 해결. 이건 뭐 몇 년이죠? 네, 1898년이죠. 그래갖고 저양도 사건을 왜 일어났냐면 그 당시에 배는 기선이에요. 기선은 뭘로 움직이죠? 석탄을 움직이죠. 근데 그래서 많은 석탄을 일일이 신어놓으면 배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뭐냐면 중간중간에 기항을 둬서 석탄을 공급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러시아 전형들을 그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부산의 전형들을. 자, 이거고 경부선 철도는 1898년에 일본이 경부철도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1901년에 공사를 착공해서 1904년에 완공해서 1905년에
경인선 다음에 두 번째로 개통을 했죠. 예. 그래가지고 이거 되는데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이게? 1898년이야. 자 그럼 보면 자 대한매일신보에 논설을 읽고 있는 학생. 자 대한매일신보는 1905년에 배달이 창시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없었죠. 예. 그다음 서울에서 인천으로 정보를 보내는 상인. 자 1898년에 서울과 인천 사이에 전신선이 깔렸어요. 맞죠? 그때 상식 있었고. 그 다음 국문연구소에서 국어문법을 연구한 학자. 1907년에 학군에 설치된 것이 국어연구소 기관인데요. 이때 이제 활동했던 사람이 주시경이나 지석영이나 이능하 같은 초기 한글학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시경 선생님이 우리 글을 뭐라고 했죠? 원문이 아니라 큰 글자다 해가지고 한글이라고 적었죠. 자, 이건 뒤에 사건이고요. 자, 4번 국제보상운동은 그 1907년에 일어났던 거죠. 그 다음에 산림법인데, 이 산림법은 그 일제시대 때 산림령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산림법은 구한말 시대 때, 통감부 시대 때 있었는데, 몇 년에 있었죠? 1908년에 있었던 거예요. 1908년. 그래갖고 주요 내용을 보면, 이면을 제실림, 그러니까 황실소유와 구귤림, 공유림, 사유림으로 구분하고, 이면의 소유권을 신고주의로 확정한다. 했는데, 이게 이제 일제시대 때 어디에 영향을 주죠? 산림령에 영향을 주죠? 산림령. 네, 산림령에. 자, 그래가지고 이제 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자, 그 다음 22번 문제 보죠. 자, 22번은 이제 역교훈과 관련된 거죠? 조선교육령. 조선교육령 부분은 예전에 한번 나왔어요. 10년도인가 9년도가 나왔는데. 자, 거기 보면, 가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가의 주요 내용은 내선인의 구분 없이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위해서 교육하도록 한다. 이건 1938년에 실시한 제3차 조선교육령. 자, 1, 2차 조선교육령은 일본인 교육제도하고 조선인 교육제도가 뭐야? 분리된 이원적인 거였죠. 그래서 뭐냐면 일본인들은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 한국인들은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그다음 전문학교 좀 한 단계 뒤떨어진 거죠. 근데 이제 1930년대 일제가 내세웠더니 뭐예요? 내선일체죠. 조선일과 일본은 똑같이 해야 돼요. 교육도 어떻게 돼요? 똑같이 받아야 된다 했고 이동을 안 했어.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 그래서 보통학교 명칭은 신상소학교학교. 나중에 국민학교 이동을 바뀌게 되죠. 예. 그래서 이동하는 건 1938년 3차 조선교육이고요. 자, 나온 거는 유념할 것은 뭐죠? 대학교육이죠. 1차 조선교육은 대학교육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2차 조선교육은 1922년에 만든 2차 교육은 대학교육을 넣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대학도 만들었죠? 이거는 이제 서울대학교 전시 경성제대를 만들었죠. 자, 3번은 뭐냐면 중등학교의 직업과와 시덕과 이런 것들인데 그걸 설치한 것은 그 3차 조선교육령 위에 3차 조선 개정이 있어요. 7차 교육 개정처럼. 자, 근데 이게 몇 년에 일어났는 거냐면 그 1941년에 일어났어요. 1941년. 4차 교육령 1943년이고 예. 그래서 1941년에 만들어진 무슨 교육령? 제3차 조선교육령 개정이에요. 개정. 거기 있고, 그때 이제 국민과 이런 거를 동원했는데, 특히 이제 역사는 어디에 속하죠? 국민과에 속하죠? 예. 그래서 3차 조선교육령 개정이죠. 자, 그러면 시기별로 이제 물어보면, 1. 가족치도 보통학교에서 수업 역량이 6년 늘었다. 보통학교가 이제 1차 조선교육 4년이었다가 6년 늘어난 거는 2차 때죠. 틀렸고, 가족치도 치안 충돌, hun병열차를 폐지한 보통경제, 이거는 1920년 2차 조선교육 때죠? 그러니까 이건 3차 조선교육. 그러니까 맞지가 않죠. 자, 그 다음에 나주치학의 그 학교와 강공소에 한국어 사용을 금지했다. 있는데, 자, 요걸 이제, 근데 한국어 사용 금지는, 몇 년일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언제까 3, 40년대라고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 연도는 1937년이에요. 1937년에, 그 당시 내부국장이었던 다카시라는 사람이, 강공소 학교에 한국어 사용을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소학교에 있죠, 소학교에, 그 당시 이제 뭐냐면, 한국어 교육을 금지시켰죠. 이게 이제 반영된 것이 조선교육은 뭐예요? 3차 조선교육. 몇 년이에요? 1938년이죠.
근데 이제 38년은 주의할 게 뭐냐면 소학교 교육은 금지시켰어. 예전에 필수했다가. 근데 중학교는 뭘로 남겨뒀죠? 수의 과목, 선택 과목 남겨뒀다가 그다가 제4차 교육 조선교육이 공포되고 나서 그 중학교에 있는 수의 과목조차도 뭐예요? 아예 폐지시켰죠. 이렇게 그래서 소학교는 3차, 그다음 중학교는 4차 때 완전히 폐지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여기 중간에 내용이 약간 빠져가지고 좀 수정해서 올려놓을 거예요, 부분에서.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는 다조치가 청식일령 이후에 시행됐다. 청식일령이 몇 년이죠? 정확하게? 이것도 이제 30, 40년대 막연하게 하면 안 되죠? 1939년에 일어났어. 조선 민사령에 통해서 청식일령이 있는데, 자, 3차 조선교육 개정은 몇 년에 있었죠? 1941년에 있었죠? 1941년. 예. 그래서, 그, 다조치는 청식일령 실시 후에 취해진 거죠? 1941년이니까, 1938년이니까, 예. 39년이니까. 자, 2년 뒤에 취해진 거고. 자, 순서는 나가죠? 1922년, 2차 조선교육. 그 다음 가는 3차 조선교육 1938년. 그 다음 3차 조선령 개정은 1941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죠. 4번. 그래서 조선경영 부분은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좀 그게 특징을 파악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에도 나와요, 이런 문제들이.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이제 23번 문제 보죠. 23번 문제. 자, 23번 문제도 그 해방 전후에 여러 그 단체들 있죠. 일제시대부터 해방군의 여러 단체들의 특징인데, 자, 요거는 이제 그 지문 내용을 뭐냐면 어떤 당이에요? 한국독립당, 한독당이라고 하죠. 자, 한국독립당은 1930년에 조항조나 윤기선이나 김구 등이 뭐냐면 상해에서 조직한 당인데, 이것이 임시정부의 기만정당이 됐죠. 근데 나중에 이제 조성왕 계열과 김구 계열이 나눠져갖고 조성왕 계열이 어디로 갔죠? 그 김원봉의 민족혁명당으로 해갖고 통합이 됐죠. 그래서 나중에 김구 계열이 뭘로 만들어요? 국민당을 만들죠. 한국민당 만들다가 이 임시정부 기반정당했다가 나중에 조성왕이 다시 재건한 독립당으로 따로 나오죠. 그래서 재건한 독립당, 조선혁명당, 그 다음에 그 한국독립당이 서로 합쳐가지고 또 만든, 국민당이 서로 합쳐가지고 만든 당이 뭐예요? 1940년에 통합한국독립당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뭐냐면, 임시정부 그 강호권도 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1940년대에 만든, 통합한국독립당이야.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그 돌아오죠? 개인자격으로 인정하지 못해가지고. 자, 그러면 한국독립당과 관련돼서 이제 내용이요. 1번. 좌우합작위원회가 가담하여 합작치원칙을 발표했다. 자, 합작치원칙 좌우합작위원회는 김구가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김구가 참여 안 했어요. 김구가 참여한 거는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직후예요. 요때 참여했던 사람들은 주로 중도 좌파나 중도 우파들이야. 그러니까 극우와 국장은 배제됐어요. 예. 그렇죠. 김구는 비판적 지지는 했죠. 비판적 지지는. 예. 그래가지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와가지고 이제 2차 미소공동회가 결렬된 후에 남북협상을 통해서 김규식과 같이 했다가 나중에 이제 어쩔 수 1차 남북협상 잘 안 됐죠. 그러다가 이제 50 반대 선거를 하니까 김규식과 김구 간에 이제 그 조직한 그 단체가 있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예를 드세요. 통촉이 있거든요. 통촉 들어보셨어요? 통촉. 네. 이게 이제 정확하게 명칭이 뭐냐면 통일, 독립, 촉진회, 네, 촉진회. 또는 다른 책에는 통일, 독립, 촉성회라고 해요. 촉성회. 똑같은 말이에요. 언제 조직됐죠? 제1차 남북협상 전후에 조직할 거고 주 목적이 뭐예요? 50선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남북 단독선거, 남북 남한의 단독선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한 단체가 통촉이야. 통일, 독립, 촉진회. 외워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올 가서 좀 있어요. 여기에. 자, 그래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이시정부 여당 역할을 사회운동의 기반을 조성했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 독립운동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서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결성했다. 이건 누가 조성한 거죠? 김원봉이죠. 그래서 이제 그 민족혁명당이 나중에
재건 한국 독립당하고 조선인민도 떨쳐나가잖아요. 그래서 김홍봉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민족혁명당을 조직해요. 조선민족혁명당. 그리고 조선민족혁명당과 중심으로 해서 그 민족주의 좌파 계열과 그 다음에 무정부 계열들이 만들어가지고 그 만든 조직이 연합조직이 조선민족전선연맹이죠. 예, 조선민족전선연맹.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조선민족전선연맹의 산하부대가 뭐였죠? 예전에 시험 문제니까 조선의용대죠. 조선의용대. 예. 자, 그 다음에 지정청을 중심으로 한국독립군을 조직하여 쌍성보는 일본군을 먼저 이건 한국독립당이죠. 한국독립당의 그 산하부대가 한국독립군이죠. 그래서 중국 호로군과 이제 연합해서 쌍성보, 사도해자, 동병성, 대전장령 전투에서 크게 이기죠. 그 위치 정확히 파악해주세요. 그게 실력 그 예전에 바네사 유적지와 관련돼갖고 한번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또 물어볼 수가 있어.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스크바 삼국 외무제상회담을 해서 합의사를 발표하자. 민족주의, 민족전선, 민전을 결성했던 것은 어떤 사람이죠? 자액들이죠. 그래서 조선공산당, 남조선 신민당, 인민당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미소공동회의를 빨리 개최하자고 조직한 건데 이것을 민주주의 민족전선 이거 자체가 또 나올 수가 있겠죠.